네, 최근 우리 영화가 잇따라 호평을 받으면서 요즘은 우리나라 영화 얘기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웰컴 투 동막골 관련 소식을 들고 김기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웰컴 투 동막골이 아카데미 영화제 출품하기로 선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앞두고 참 영화인들이 가장 바쁜 이제 시즌 중에 그렇죠. 예. 한 시즌인데 그 웰컴 투 동막골 사람들이 참 바쁘게 됐어요. 좋은 소식인데 그 아카데미 영화제 내년 2월에 열리는데 아카데미 그렇죠. 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됐던 얘기입니다. 네. 아카데미 영화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작품들을 받기 시작을 하는군요. 아카데미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가별로 보통 이제 한 개의 작품씩을 이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부문이죠. 이 외국어 부문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14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이번 그 출품작 후보에 올랐어요. 대표적인 작품은 지금 개봉 중인 영화들도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외출, 이명세 감독의 형사를 비롯해서 친절한 금자씨, 주먹이 운다 달콤한 인생 이런 이제 영화들과 함께 웰컴 투 동막골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어제 그 최종적으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웰컴 투 동막골 한 편이죠. 이 한 편이 한국 영화, 올해 한국 영화를 대표해서 이 아카데미 영화제 출품이 되게 됐고요. 아카데미 영화제는 사실 그 규모나 인기로 봤을 때는 세계 정상급의 영화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그렇죠.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제약들이 있는데 외국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외국어 부문에서 수상하는 작품들은 여러 가지로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웰컴 투 동막골이 우리나라 영화계를 대표해서 출품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4일에 심사를 열어서 15일에 확정을 했으니까 만 하루 만에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이 경쟁 출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정 작품 후보들 경쟁이 좀 치열한 모양이었습니다. 보니까 빈집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제 각 작품이 이제 어느 정도 다들 특별한 그런 물론 이제 아카데미 이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출품작을 선정을 하는데 이 작품이 가진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국에서 개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은 이 반응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어디다 갖다 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아카데미와 좀 코드가 맞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이 선정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사실 아카데미 영화제 여러 번 도전을 했죠, 우리나라 영화들이. 예, 그렇습니다. 몇 편 이전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가까이는 이제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작품들이 아카데미 영화제에 이제 출품이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상을 타거나 노미네이트가 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일단 상을 타려면 노미네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후보에도 못 올랐으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진 못했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그쪽의 코드를 좀 더 분석하는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웰컴 투 동막골이 아카데미에 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출품할 수 있는 영화로 선정을 했다. 웰컴 투 동막골 제작팀 쪽에선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내년 이제 2월에 아카데미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그때쯤 되면 웰컴 투 동막골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후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웰컴 투 동막골이 당당하게 좀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흥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영화 태풍, 장동건 씨 나오는 태풍이 국가정보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이제 하반기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이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하나죠. 장동건, 이정재 씨가 주연을 한 태풍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이 영화계에 대해서 문을 많이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전 영화들을 보면 국정원 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 또는 이 세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국정원에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만 보던 거기죠. 그렇죠. 거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했군요.
이케레 최근 들어서 전에 뭐 공공의 적투도 검찰청에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학의 전체에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전보다는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국가기관들이 영화의 배경으로 이렇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이런 효과들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유명 영화에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하면 그만큼 네. 자신의 기관을 홍보하는 또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화제작들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뭐 이제 상영하는 지금 작품들 중에도 이런 이제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허진호 감독의 외출이죠. 강원도 삼척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네. 이 한류 열풍을 삼척에서 뭐 일으켜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은 지자체 또 이 국가 기관들에서 어떤 영화에 대해서 간접적 또 직접적으로 이러저러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외출의 경우는 이제 뭐 시설이라기보다는 도시 전체가 그렇죠. 관광 사업과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예. 도움을 줬을 텐데 이 태풍에 이 국정원이 자리를 내줬다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이네요. 앞으로 이제 청와대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연말에 개봉을 하죠? 예, 12월에 예. 개봉할 예정입니다. 12월이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로 화제를 뿌리고 있네요. 일단 뭐 이정재, 장동건 씨 지원이라는 것만 해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까지 촬영을 했다니까 뭐 이렇게 화제 속에 촬영하고 있는 게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웰컴 투 동막골과 태풍 관련 소식 가져오신 김기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